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김준일 뉴스톱 대표,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던 언론중재법이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국내 언론단체들은 물론이고 140개국의 기자 60만 명을 대표하는 국제기자연맹까지도 이 해당 법을 폐지하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요지부동인 듯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아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요약하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5배까지 배상액을 물리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당연히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패널 기자 출신 두 분이 공교롭게도 나와 계십니다. 김준일 대표님은 경향신문 출신이시고 장윤미 변호사는 CBS 기자 출신이신데, 자, 먼저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굉장히 모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5배라는 거는 취재력을 상당히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합헌이라고 판시를 하면서 네. 아직까지 형사처벌, 그러니까 사실을 기재해도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거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인 즉슨 사실 뭐 요즘은 SNS, 인터넷, 그리고 언론사의 기자가 쓴 기사라면 훨씬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허위 조작 보도라고까지 할 정도의 악의적인 기사가 양산이 되면 네. 사실 이 기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으로서는 그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부분을 금전으로밖에 배상할 수 없는 어떤 체계에서 5배라는 부분이 물론 이 굉장히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그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무로 돌릴 것인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다만 이 과정이 굉장히 긴급하게 논의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떤 정치적인 의도, 정무적인 색채가 완전히 제거됐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사실 거대 양당이 같이 합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에서는요,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 상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 일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금까지 권력의 감시 기능,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굉장히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일단 그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국민의힘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한테 언제까지 야당만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당한테는 좋은 법이야. 야당한테는 반대하는 법이지만 여당한테는 좋은 법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네. 약간 약간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의 어떤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법안이 굉장히 졸속이다라는 거고. 아하. 옛날 서양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아하. 굉장히 이제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은 굉장히 좀 문제적인 법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만 특정해서 이렇게 한 법안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아하.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제 영미권에 있는데 이거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 그렇죠. 근데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뿐이에요. 네. 특정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국밖에 없다. 게다가 처음에 논의 자체는 이게 유튜브나 1인 미디어까지 다 들어갔다가 다 빠졌어요. 네. 언론사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라는 것이 특정 이제 언론사에서 나오기보다는 시중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규제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울 뿐이죠. 네. 자, 과거에요, 언론 자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 일을 막아낸 것이 우리 언론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 유린에 대해서 꿋꿋하게 그렇게 맞서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히 정말 군사 독재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눈 수술 후에 최고위원회 복귀를 한 조수진 의원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악법 철회를 여권에 즉각 지시하십시오.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주십시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암흑시대라는 재앙을 부르지 않으려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은 현명한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직 정치인들과 대기업은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빼놨다, 제외해놨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점도 좀 허점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치인 본인은 아니더라도 그 측근이나 가족들, 예컨대 대통령 영부인 이런 인물들이 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뭐 유명무실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강민진 그 청년정의당 대표도 네. 지적을 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예컨대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나 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는 직접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영부인,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가족분들은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권력형 비리를 얘기할 때 그 권력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측근들의 비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언론의 탐사 보도나 그 깊은 그 심층 보도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